지금 이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편안히 누우세요. 이불을 덮고 눈을 살며시 감아도 좋습니다. 그냥 제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주세요. 오늘 밤 한 사람이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100여 년 전 이 땅에서 살다간 16살 소녀. 손톱이 뽑히고 귀와 코가 잘려나가도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사람. 유관순. 그녀가 오늘 밤 당신에게 직접 말을 건넵니다. 저는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충청남도 천안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아버지는 교회 일을 보셨고 어머니는 따뜻하고 강단 있는 분이셨어요. 저는 그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들판을 뛰어다니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냥 그런 아이였어요. 이화학당에 입학한 건 15살 때였습니다. 서울로 올라와 처음으로 넓은 세상을 봤지요. 책을 읽고 새로운 생각을 접하고 조선이 얼마나 아픈 땅인지를 그제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나라가 없다는 것.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 말이 죄가 되고 내 노래가 금지되고 내 이름을 내 나라 말로 부를 수 없는 것.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저는 매일 밤 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1919년 3월 1일이 왔습니다.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파고다 공원에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 대한 독립 만세. 그 소리가 온몸을 타고 흘렀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두려움보다 더 큰 감정이 있다는 것을. 학교가 문을 닫자 저는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천안 아운의 장터. 거기서 다시 만세를 외쳤습니다. 사람들에게 태극기를 나눠 드렸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외치면 됩니다. 그날 장터에 모인 분들이 3천여 명이었습니다. 일본 헌병들이 총을 겨눴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도. 제 눈 앞에서.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사람들은 제게 묻곤 했습니다. 무섭지 않았어요? 무서웠습니다. 당연히 무서웠어요. 감옥에 끌려갔을 때 처음 그 문이 닫히던 소리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서대문 형무소 지하 감방. 16살짜리 소녀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갑고 어둡고 냄새나고. 고문이 시작됐어요. 손톱을 뽑았습니다. 귀를 잘랐습니다. 코를. 그때 저는 혼절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면 또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계속 같은 말을 했어요. 이름을 대라. 누가 시켰냐. 사죄하면 살려주겠다. 저는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특별히 용감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도 아니고요. 저에게는 단 하나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살고 있다는 확신. 저는 제 목숨이 아깝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살고 싶었어요. 너무나. 봄이 다시 오는 걸 보고 싶었고 어머니 손을 다시 잡고 싶었고 그냥 평범하게 밥 한 끼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지키려 했던 건 단순히 내 삶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 땅에 살아갈 수천만의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제 다음에 태어날 아이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만세를 외치다 죽지 않아도 되는 세상. 그 세상을 위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라는 것. 그 생각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사는 사람은 부러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숨겼던 비밀입니다. 아니, 숨긴 게 아니라 아무도 묻지 않았던 것이지요. 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감방 안에서. 손이 떨리고 몸이 성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가 올바른 사람이었는지요. 결과를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기게 해달라고, 살게 해달라고,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마땅한 사람이었는지. 그것만 물었어요. 결과는 제 손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 순간 제가 어떤 사람이냐, 그건 온전히 저의 것이었습니다. 당신도 아시지 않으세요? 결과가 두려울 때 사람은 얼어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에만 집중하면 의외로 한 발씩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이제 당신 이야기를 해봐요. 당신은 요즘 무엇이 힘드신가요? 일이 뜻대로 안 풀리시나요? 사람이 상처를 줬나요?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이유도 모르게 지치셨나요? 다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제가 오늘 당신께 딱 3가지만 드릴게요. 자면서 마음 깊이 스며들도록. 첫 번째. 오늘 밤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한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내일 당장 안 써도 됩니다. 지금 눈을 감은 채로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나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아이들인가요?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인가요? 아니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작은 것들인가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바로 당신을 버티게 하는 뿌리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꺾이지 않아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그 뿌리를 한번 느껴보세요. 두 번째. 결과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의 나를 보세요. 잘 될까? 가 아니라 오늘 나는 마땅한 사람이었나? 를 물어보세요. 저는 고문실에서 살아남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독립이 될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했는가?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도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잘한 것 하나만 찾아보세요. 단 하나라도요. 그 하나가 내일의 당신을 만듭니다. 세 번째. 당신 곁의 사람들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운의 장터의 3,000명. 저와 함께 외쳤던 수많은 이름 모를 사람들. 우리는 혼자일 때 가장 쉽게 무너집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 내일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보세요. 그 사람이 당신을 살리고 당신이 그 사람을 살립니다. 유관순 열사는 1920년 18의 나이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처음에 가족에게조차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그녀의 죽음조차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녀의 정신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100여 년이 지나 당신에게 닿았습니다. 그녀가 오늘 밤 당신에게 남긴 말을 기억하세요. 자기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사는 사람은 부러지지 않는다. 결과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만으로도, 이 자리에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눈을 감으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자는 동안에도 당신의 마음은 자랍니다. 내일 아침 조금 더 나아진 당신으로 깨어나세요. 오늘 밤도 편안히 주무세요.